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기자가 직접 나선 배달 서비스업 체험 보도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법무부의 새 공보 규정을 연결지은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 나눠봅니다. 내가 본 DMB 특집 DMZ 새로운 여정 프로그램에 대한 DMB 시청자 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에는 신용카드로도 문이 열리는 허술한 아파트 보안,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다연 기자를 만나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한지 뭘 읽어야 할지 고민할 때도 생기는데요. YTN이 직접 고른 주요 뉴스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YTN 홈페이지에서 YTN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아침, 저녁 하루 2차례 주요 뉴스를 받아볼 수 있고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또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 청와대 관련해서 검찰발 속보가 좀 많았고요. 또 이 꽁꽁 얼어붙은 전국 뉴스도 많았었는데 우리 평가원님 먼저 한 주간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북미 관계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 앞두고 지금 북미 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11월 28일에 나온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보도 대미 압박, 이 보도를 보면은 이 북한의 시험 발사의 의미가 뭔지 다각도로 전달을 해줬고요. 또 방사포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달해줬는데 발사체 도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12월 1일에 방송된 한 달 남은 협상 시한, 북미 마주 앉을까 보도를 보면은 하노이 협상 결렬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제한된 분량 속에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발언도 하면서 최근에 북미 관련해서 뉴스도 좀 많았었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대표적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식이법 같은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예. 그 부모님들 오열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졌던 모습이 우선 떠오르고요. 예. 또 역시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야당 지도부의 미국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 보도, 이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또 이른바 조국 대전 연속선상에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절정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데 이 관련 보도들을 열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지난 12월 2일 보도된 뉴스인데요. Y가 간다, 기자의 배달원 체험기. 예. 시간은 없고 사고 위험은 많고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 배달앱이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면서 이런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편리한 점도 있고 혁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자가 실감나게 현장의 모습과 문제점을 잘 전달을 해줘서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이 뉴스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배달 알바를 체험하면서 위험 요소 등을 진단한 기사였는데요. 이 화면 구성을 보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고 차들이 가득한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 또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 페달을 밟는 모습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심이 자전거의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전거로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배달원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준 점도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준 것 같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부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Y가 간다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좀 세심하게 잘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김우준 기자가 직접 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 Y가 간다는 시청자 제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보도를 한 그 김우준 기자가 뭐 예. 기획을 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배달앱이 그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배달원들의 그 애환 그리고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취재하려고 한 것이죠. 이 배달원이 요새는 그 하루 전에 신청만 하면은 하루 교육을 받고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배달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자전거 우선도로가 지금 요새 만들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달려도 뭐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막 위협적으로 크랙션 소리를 빵빵 울리고 또 골목 같은 데 가면 뭐 여기저기서 뭐 갑자기 또 배달하는 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배달원들의 그런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앞으로도 Y가 간다 좀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늘진 부분들 많이 좀 찾아가서 그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자료 뉴스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11월 27일 방송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국의 내년 총선 전 북미회담 말아달라 요청 보도를 잘한 뉴스를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의 요지는 그 나 원내대표가 그 이날 열렸던 그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그 지난달 20일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한국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전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지난 7월에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같은 취지 요청을 했었다라고 자기 당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다라는 내용인데요. 정치권의 소위 매국 외교 논란을 나오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보도는 과거 이딴 북풍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했고 남북 관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국익 내지 민족적 이익 대 정파적 이해관계가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새삼 근본적인 고민과 논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를 넘어서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서 세심한 취재를 통해 이면에 감춰진 정치 주체 사고와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 줌으로써 시민들이 현실 정치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출입 정당 등과의 교감 아래 그 정당 등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생산하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서서 출입 정당 등과 비판 관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그 정치적 실체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능동적 보도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YTN 보도가 없었으면 묻힐 뻔한 발언이었어요. 그만큼 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보도였는데 우철희 기자 보도였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선거법과 그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그 법안 그 처리를 놓고 그 한국당의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그 의원총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재가 된 건데요. 그 비공개 의원총회를 취재하는 가운데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방미 성과를 설명을 하면서 그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서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발언이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취재를 해서 복수의 그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떤 뉴스 뽑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11월 28일에 방송된 돌아온 허본자 여의도에 부는 창당 바람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이 뉴스는 제목은 흥미롭고 시선을 끌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좀 불분명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인지도도 있고 또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는 인물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허경영 씨 창당 소식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 부는 창당 바람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이 보도에서는 허경영 씨가 만든 당의 이름과 대표적인 공약을 비교적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매달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 준다거나 150석을 다음 총선 때 차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알려줬는데 이런 공약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는 있겠지만 현실감은 매우 떨어지는 공약으로 보이고요. 굳이 이런 공약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저는 이제 신당 창당의 열풍을 취재할 거라면은
이 새롭게 생겨난 다른 당들의 공약이나 출범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좀 배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면은 현재 몇 개 정도 당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군소 정당의 독자 노선 속셈이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간단히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 다른 정당들의 내용을 같이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창당 열풍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허경영 씨에 대한 엉뚱한 홍보만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차정윤 앵커 리포트였죠? 뉴스 네, 앵커 ITV. 리포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이슈나 화제성 기사를 모두 다 그 리포트 처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앵커가 직접 그 선택을 해서 기사를 쓰고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앵커 리포트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 뭐 허경영 씨 그 창당 발표가 있었고 이것이 어떤 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당들의 창당 소식도 함께 묶어서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당 팀에서는 앞으로 뭐 다른 당의 창당 소식도 뭐 그날 같이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제작을 해서 뭐 보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뭐 총선이 넉 달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식이 쏟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자,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지난 1일 방송된 피의 사실 공표 여전 청와대 부글부글 새 공보 규정 효과는 보도를 아쉬운 뉴스를 꼽았습니다. 예. 이번 보도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격앙된 분위기다라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언론 접촉, 구두 브리핑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검찰 공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 이 두 가지 사실 묶어서 전하면서 뒤의 사실로 인해서 앞의 사실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러니까 즉 새 공보 규정의 영향으로 검찰 수사 보도 양상이 바뀔지 주목된다라는 내용을 내보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보도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새 공보 규정 도입의 계기가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 감찰 중단 의혹 등 검찰 수사도 조 전 장관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격이 있다는 점, 그런 점 등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 공보 규정을 당장의 감찰 중단 의혹 등 검찰 수사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등장시킨 것이라고 하찮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사례 등이 발생한 이후로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피의자 인격권 침해를 막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피의 사실 공표 시 발생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격권 간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 해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사회적 고민과 논의의 출발점이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모든 리포트를 다 그렇게 항상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저희가 준비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측면은 좀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 수사 때문에 그런 새로운 공보 규정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좀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질까 그게 좀 우려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보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맥락과 어떤 쟁점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한 채 현 검찰 수사, 그러니까 새 공보 규정이 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화두만을 가볍게 던진 거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는 게 굉장히 좀 깊게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깊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례적이고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도록 만들 위험이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 보도에서처럼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현 검찰 수사가 있다라는 거기에 청와대가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는 것과 새 공보 규정이 시행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다소 무리하게 엮고 이걸 직결시키기보다는 두 사실 모두가 좀 각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이슈인 만큼 이걸 다룬 리포트 이렇게 각각 좀 별도로 제작해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이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
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맞물리는 지점이잖아요. 관련해서 좀 질문이 또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지금 이번 공보 규정에 대한 그 강력한 비판에 대해서도 그 언론이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 포함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지적이고 잘한다라고만 보지 않는 시각도 일부 시민세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YTN은 이번 보도 전전날 그 이 새 공보 규정 시행 사실을 전하면서 그 공식 취재 통로인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검사 접촉도 금지해서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는 비판을 덧붙이긴 했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슈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이 새 공보 규정에 대해 그 많은 언론사들 그 이제 그 법조 출입 기자단 이런 데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행정소송이라든가 뭐 헌법소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YTN도 참여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문제를 보다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재 보도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법적 대응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그 가부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뭐 명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사실 근데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공보 규정이 허술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자체가 원래 불법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의 고민이 기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3부작 다큐멘터리 DMZ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11월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DMZ의 역사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호평과 함께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YTN DMB 시청자위원회 1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DMZ 새로운 여정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아주 신선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 기획 의도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전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뭔가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스토리 라인이 1, 2, 3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통을 하는 느낌을 주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 같아요, 일부가. 그래서 2부, 3부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립적이었고 잘 보존된 생태 환경에 대한 예쁜 화면들 또 자연 다큐에 가까운 내용들을 잘 보여주셨었고 또 독일의 이제 생태 환경 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잘 구성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생태계면 생태계로 하나로 몰아가든지 아니면 남북한에 우리가 바람이라는 하나 메시지를 주고자 하면은 좀 더 이 강한 내용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해서 냉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의 굉장히 이게 급격한 이런 어떤 구조를 알기 때문에 DMZ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하고 남북한에 있던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게 강하나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밋밋할 수 있는 또 결국은 이제 그 외국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밖에 좀 할 수 없는 마무리가 또 어떤 점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뭐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부에서 보여줬던 저는 뭐 유적지라든지 이런 내용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일부가 제일 몰입이 됐던 게 그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를 이제 제작진이 찾았다가 또 화면이 계속 이동해요. 그러다가 유적지로 갔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몰입도는 높았습니다. 굉장히 화면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런 건 좋았고요. 이분은 좀 좋은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두루미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두루미를 강조하는 왜 강조해 저는 잘 모르겠고, 예, 두루미의 생태계에 대해서 뭐 심지어 뭐 자는데 한쪽 발을 이게 굽히고 이걸 왜 여기 굳이 생태계 여기 유치원선의 의미에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양한 좀 약간 그 멸종 위기로 가는 동물들이 DMZ에서는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좀 두루미를 좀 확 그냥 절반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미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 입장에 보서는 역사교육, 통일교육 아직 군대 안 갔다 왔고요. 한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자막이 물론 충분히 열심히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예를 들어 뭐 거기 이제 유해 발근에서 2등 중사라는 게 나와요. 계급이. 근데 2등 중사가 지금의 하사 계급처럼 이제 조회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 화살머리 고지에 대한 부분도 자막에다 넣으니까 화살머리 고지를 왜 그 유해 발굴을 하는지 거기가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 지역이었는지 아이들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막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조금 더 그래서 화살머리 고지부터 갔구나. 그래서 지금 DMZ는 그 전장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고 또 실제로 그 개척된 통로 외에는 다 지뢰지대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자연 생태가 엄청 잘 보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 내용들이 마치 그 자연 다큐로만 가버리니까 좀 뭔가 아쉬워요. 1, 2, 3부를 다 챙겨보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대로 연결고리가 있는데 만약 2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자연 다큐와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자기 완결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입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아파트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좀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취재한 김다연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출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시나요? 다소 엉뚱한 질문이죠.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이 신용카드 한 장으로 보안장치가 열리는 아파트 출입문,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시나요? 이 허술한 보안 문제를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다녀온 사회부 김다연 기자를 만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두 번째 주인공 김다연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의 김다연입니다. 제가 오늘 김다연 기자를 찾아온 이유는 Y가 간다, 신용카드로 열리는 황당한 아파트 출입문, 이 기사에 대한 뒷얘기가 궁금해서 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올까요? 아파트 현관에 입주민 출입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대자 문이 열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YTN 사원증입니다. 입주민이 아닌 제가 이렇게 사원증만 대도 문이 쉽게 열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출입문이 신용카드로 열리는 거 이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그 입주민분이 영상이랑 그리고 아파트 주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했을 때 수리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카드 지갑을 띡 찍고 이제 집에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카드 지갑엔 입주민 카드가 없었고 놓고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열렸지 생각을 해봐서 다시 해보니까 신용카드로 열리더라. YTN 사원증 갖다 대도 열리고 신용카드 대도 열리고 핸드폰 갖다 대도 열리고 어떤 물건이든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일단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제 건 안 됐어요. 제 건 안 되고 같이 가신 스태프분이 NFC 기능이 있는 휴대폰 그 NFC 기능이 있으면 열리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별다른 마찰은 없었어요? 저희도 그게 좀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촬영 허가를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처음에 되게 불쾌하셨죠. 나중에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수조사도 할 겸 같이 다녀보겠다. 취재를 좀 허락을 하셔가지고.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던 그 주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촬영을 다 하셨으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하겠다 의견을 좀 줬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서 바로 고치셨더라고요. 현장 점검을 했는데 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다. 여기 뭐 즉시 수리를 했고 앞으로는 뭐 보안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뭐 힘을 쓰겠다. 이런. 본인 집에 가서도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그거 저도 그 제보를 받고서 네. 취재가 아니라 제보를 받고서 저는 바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취재 과정에서 어려웠던 그 뒷이야기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 아파트가 되게 넓어요. 동이 23개인데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이렇게 각각 출입문이 있으니까 카드 리더기가 129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건데 지쳐가지고 그냥 헛웃음만 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그 해결됐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아파트 보관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제보해주신 분도 고맙다고.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되게 신선하고 네. 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비하인드를 풀 만한 자리가 많이 없어요. 네. 취재 후일담을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김다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 YTN 뉴스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 외출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